이제 여러분들 2학년 되시고 축하하고요. 나는 그 이한학원 원장인데 그 해마다 그 많은 학생들의 우리 학원에서 서울들 좋은 대학을 지금 많이 가고 있죠.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올해 이제 재학한 학생들이 수시로만, 그래서 이제 다 집계는 안 됐지만 이제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육사, 고대, 이제 성대, 뭐 교대하고 중앙대, 이화여대, 뭐 경희대, 외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좋은 대학 갔고, 이외에도 이제 상당히 다수가 있고, 이제 아직 정시 이제 또 발표되면 추가로 합격한 학생이 나오겠죠. 그 지금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많은 학원을 학생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우리 학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이학년 막 올라오면 대학에 대해 생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학원을 지금 오픈해서 하고 있는데, 그 대학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래도 같은 옷인 브랜드 옷을 좀 입고 싶고 그런 생각이 좀 있잖아요. 대학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한테 따라가는 브랜드일 거예요. 이제 평생을 따라가는 브랜드인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서울대 기획과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내가 서울대 기획과를 처음 딱 들어가니까 이거 뭐 하는데 전부 수학이에요. 뭐 예를 들면 기계과는 이제 열역학, 유체역학, 동력학, 뭐 열전단, 뭐 이런 그 고전역학을 하는데 거의 다 수학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기계과 교수가 서울대 기계과 졸업생이 서울대 수학과 교수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나중에 내가 회사가 보니까 아무짝에 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중요한 기술 개발이나 그다음 이제 뭐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이제 사고 보고서하면서 원인 분석하는 데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힘을 발휘를 하죠. 그래서 대학이라는 여러분들이 그 대학을 가면 그 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할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 국민소득,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 1,000불을 처음 달성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국민소득 35,000불에 살고 있잖아요. 조만간 10년 여러분들이 사회 나올 때는 국민소득 5만 불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은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이렇게 좀 고생을 좀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해조선이나 이런 게 절대 아니다. 전 세계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지금 뭐 하다못해 삼성전자 이런 데는 전 세계 그 1위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뭐 전기차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그 엄청난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은 내가 실력이 별로 없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겠느냐. 물론 그건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실력보다는 더 좋은 대학을 보내주는 게 학원의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왜냐하면 입시라는 것은 항상 허점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데는 반대로 가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 근데 그걸 학원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합격자들을 보다 보면 여고생이 많아요. 근데 여고생 이 학생들 들어갈 때 자기 요건이 뭐였냐면 영어 1, 2, 3학년 영어 그 내신 다 A 등급이잖아요. 그럼 중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90점 이상이 다 A예요. 그러면 90점 이상이면 보통 중학교 30, 40% 받아요. 그럼 4등급이에요. 영어 4등급 이상이면. 그걸 봤는데 외고 애들은 거의 스카이 스승한 중교 내신 그냥 이 정도까지 내신을 거의 가요. 그리고 좀 거기서 이제 진짜 못하는 애들은 군동원 국승세단을 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고 가서 이제 수시에 그 인서울대학을 가려면 반에서 한 3등간은 들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의 등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제도에 이런 허점이 있어요. 이때 뭐 외국어들이 거의 미달나거나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도에 허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대학 갈 수 있는 상당히 이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일단 대입 전형부터 먼저 들어갈 거예요. 3페이지를 봐주세요. 그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수시로 대학을 가요. 재수생들은 이제 뭐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정시로 가겠죠. 정시의 3분의 1은 재수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수시로 대학을 가게 된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고요. 수시로 대학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예요. 학생부 전형을 가든가 논술로 가든가. 그래서 근데 일단은 학생부 전형 인원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학생부 전형에 좀 일단 집중을 해야 돼요.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대입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 고3들이 일어난 큰 변화가 뭐냐면 인서울대학 상위 15개 대학에서 정시 모집 인원을 40% 이상 늘리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40% 이상 늘려요. 그래서 올해는 43% 평균적으로 수능을 모집합니다. 근데 수시 미등록 기월 인원이 한 8% 정도 돼요. 그래서 50% 정도가 이제 상위 15개 대학 정시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문이과 통합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은 내신이 엄청 안 나오지. 왜? 이과하고 같이 수학 성적을 산출하니까. 그러니까 문과 내신은 예전보다 0.25등급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억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 수시에 가면 문과는 문과생들끼리 하고 이과는 이과생들끼리 하고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가 수학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대학에 뭐 엄청나게 내가 불리하다.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대 학부 모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상위권 이제 학생들, 이 학생들이 약대를 좀 생각을 하는데 약대 커트라인은 올해 보니까 7회 커트라인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대에 대한 선호도가 많다. 동안고에서 올해 한예가 이제 약대, 상대 약대 합격한 거예요. 적성고사 폐지됐어요. 그 다음 수도권 학교정 추천 전형이 신설되는데 이건 내신 전형이에요. 내신 전형은 기본적으로 수능 체제를 내신하고 같이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올해 대입 주요 변경사항은 이제 서울대가 정시에 내신을 반영해요. 그 내신을 반영하는데 일반고 2등급 정도까지는 감점이 없어요. 그리고 외고는 한 4, 5등급까지도 감점이 없을 거예요. 이게 정량적인 평가는 아니고 정성적인 평가예요. 그 다음 이제 성대가 논술로 예과를 모집하고요. 올해부터 한양대는 이제 논술로 예과 모집하는 걸 폐지했어요. 그 다음 5페이지 보면 수능 체제는 주로 폐지 또는 완화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고요. 네, 대입은 수시로 학생부 논술 전형이 있고 정시로 수능 전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시 모집 인원이 있는데요. 이제 이 전체 대학을 보면 수시로 78%를 모집해요. 여기 2023, 요 위쪽에 있는 게 수시 모집 인원 그래프고 아래쪽이 정시 모집 인원 그래프인데 수시가 78%, 정시가 22%예요. 근데 상위 15개 대학을 놓고 보면 수시가 57%, 정시가 4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대학별로 이렇게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그 교과가 5,587명 합계 13%, 종합이 15,000명 35%, 논술이 4,300명 10%, 수능이 18,000명 43%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스카이 스승한 중경의 수입 운동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면 정시 모집 인원이 상당히 증가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서울대 41%, 연대 43%, 고대 42%, 조금 평균이 43% 정도입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비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 9페이지 상위권 대학 이제 페이지는 오른쪽 아래에 있죠. 상위권 대학 정시 모집 인원 증가를 보면요. 주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내신과 정신 대비 방식이 달라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 방식이 이제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방향을 많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학원에서는 일단 수업은 수시 플러스 정시가 동시에 대비되는 체제를 운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수능 만점을 목표로 한다, 내신 수능 만점을 목표로 한다면 탑반이나 1%반에 들어가서 조금 거기는 수업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계속 자기가 도전을 해야 되고요. 일반 반도 내신 플러스 수능이 동시에 대비되는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학원 시스템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위 12개 대학을 이렇게 보면 졸업생이 재수생이 65.6%고 재학생이 34%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재수생이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재수생이 정시에 좀 유리하죠. 왜냐하면 재학생들은 학종에 매여 있어가지고 3학년까지는 내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수능에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정시로 대학을 가려면 이제 수능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능의 특성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상위권 대학은 수능을 표준 점수로 봐요. 그래서 이제 일단 2018년 수능을 살펴보면 파란색 수능 국어를 보면 1등급 컷의 표준 점수는 132점이에요. 그런데 만점, 표준 점수 최고점의 수능 이제 표준 점수는 150점이에요. 이 차이가 18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표준 점수 18점 하니까 감이 안 오죠? 자, 이과 학생의 경우 표준 점수 18점 차이는 서울대 의대와 중앙대 공대의 점수 차이예요. 엄청 크죠? 그래서 이해 수리가 만점 받은 학생이 국어 1등급 컷을 받았는데 의대 못 가고 스카이 공대 못 가고 뭐 영어 탐구 다 잘 받아도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과 학생이 국어가 중요하지 않다. 특히 이과 최상위권이 국어가 중요하지 않다. 아니에요.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국어는 1등급이 목표다. 뭐 절대 국어는 만점 목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준 점수 차이를 보면 국어는 한 등급당 표준 점수 차이가 7점 내외예요. 그런데 18점이 그 1등급 컷 위에 있다는 거는 위에 등급이 두 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놓고 보면. 그 다음 밑에 2019년 표준 점수를 보면요. 이때 이제 수리가 같은 경우는 126, 133 해가지고 표준 점수 차이가 거의 한 7점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차이를 보이고 이때는 국어가 되게 어려웠어요. 2019년은 국어 좀 쉬워가지고 1등급 평가 만점의 표준점 차이는 9점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 2020년 이때는 1등급 평가 만점 표준점 차이가 13점이 나오고요. 가형 같은 경우에는 139, 133 이래가지고 6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어가 어떻게 보면 정시를 장악하고 있다. 자, 작년 수능 한번 볼게요. 작년 수능 1등급 컷이 국어 131이고 만점이 149예요. 표준 점수 18점씩 났어요. 수학은 137, 147, 10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 국어 1등급 컷 받아가지고 의대 가겠다. 꿈 깨라에 만점을 받아요. 문과 학생들은 당연히 만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국어는 여러분들이 국어만 만점 받아도 수학이나 뭐 탐구를 좀 잘못해도 상당히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시 구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패를 안 해요. 국어 공부하면서 이거 뭐 내가 한 2, 3등급 나오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절대 된 게 아닙니다. 국어만큼 등급 올리기 쉬운 과목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국어는 내가 못해도 국어는 수능 만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10페이지 통합수능이잖아요. 통합수능이 되면 이제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예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다음 국어 수학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킬러 문항은 공통 과목에서 나와요. 선택 과목에서 킬러 문항 내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선택 과목은 좀 쉽게 내요. 공통 과목에서 킬러 문항을 넣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통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된다. 국어, 독서 문항, 그리고 수학, 수완, 수투 여기서 킬러 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화자 음매 중에 뭐 자기 좋아하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문과는 수학은 확통을 선택해야 되고 이과는 미적하고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이건 인서울대학 기준이에요. 우리는 인서울대학 기준으로 이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할 거잖아요. 탐구는 이제 문과는 사탐을 선택하고 이과는 과학 중에 이제 두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이 기준은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스카이, 서성한, 중경의식, 근동원 이런 데는 미적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자연계열은. 그 다음 탐구도 과학 중에 택이에요. 스카이, 서성한, 중경의식, 근동원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는 다 이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인문사회계열은 수학 탐구에서 별도 지정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언제로 문과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문과 재수생은 2, 3, 4, 5등급 애들이 재수를 해요. 그래서 얘들은 좀 만만해요. 근데 이과 재수생들은 1등급, 2등급이 재수를 해요. 왜냐하면 의치, 한약 관련 재수가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만 하더라도 몇만 명이 되기 때문에 걔들이 탐구 1, 2등급을 다 쓸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과 재학생은 탐구 잘 받아봐야 3, 4등급. 그렇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3, 4등급이 탐구 가지고 문과는 넘어와봐야 실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시든 정시든 문이과는 짝 구분이 된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 불리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과 학생들 유리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반드시 지구과학을 하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의대 의치한약 애들은 화생을 반드시 필수 하나로 들어요. 그 다음 스카이 공대 갈 애들은 물리를 필수 하나를 들어요. 근데 내가 물리, 화학 혹은 화학, 생명과학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같은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좀 모든 학생이 도망가면 지구과학을 하나는 반드시 깨야 된다. 그래야지 같은 시간 공부하고 유리하다. 14페이지 문이과 통합 이제 수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과 학생들의 수학 공부량이 늘어나요. 부담이 늘어나요. 그렇지만 문과 학생들의 그 수학 중요도는 훨씬 줄어들어요. 왜 문과 학생들끼리 경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10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제 수리과 같은 경우에 이제 2018년 수능을 보면 1등급 컷이 수리가 126이잖아요. 2등급하고 123점하고 3점 차이 나요. 근데 문과 학생들은 수능에서 아무리 잘 받아봐야 2등급이에요. 문과 학생들이 1등급을 받기는 거의 힘들어요. 그러면 문과 학생들은 표준 점수 제일 잘 받은 학생들이 123점이에요. 물론 서울대 경영학과는 뭐 이런 데 가는 애들 빼고 123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등급을 받아도 117이면 표준 점수 6점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국어는 내가 3등급을 받으면 만점하고 표준 점수 차이가 33점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학에 대한 부담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는 국어만 잘하고 사탐만 잘하고 수학 적당히 한 3등급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정시에서 표준 점수는 되게 높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과 학생들은 사실은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 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다음 이제 서울대 경영 이런 데는 이제 아주 표준 점수 1, 2점 차이가 결정하는 이런 학생들은 수학 내가 강하다 이러면 무조건 선택해가지고 무조건 만점 받고 뭐 이렇게 하면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와요. 통했을 때보다.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학통 선택하세요. 서울대 기계학교 안 받으면. 네. 그다음 이제 그 수능 최저는 문과는 국어 플러스 탐구 한 과목, 보통 두 과목을 연구하니까요. 수시에 있어가지고 이과는 국어 플러스 수학, 국어 플러스 영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과를 국어 플러스 탐구로 맞추겠다 이러면 거의 수능 최저 못 맞춰요. 그렇다면 재학생은 1, 2등급 받기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진짜 열심히 안 하고. 그 다음 이제 약대는 치대 수준의 커트라인이 형성되는데요. 수도권 약대 이제 모집 인원을 그냥 참고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재학생 80%가 수시로 간다고 그러니까 수시 학생부 전형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외우는데 1에서 3등급 초반의 내신을 가지고 있어. 이런 학생은 학종 올인이에요. 그 다음 이제 수능을 하는 이유는 고려대 일반 전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학생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신청 면접만 열심히 하면 합격률을 한 2~3배 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일반고 1등급 그리고 2등급 초반 아주 2.1, 2.2 이런 정도의 내신이다. 그러면 당연히 합종, 내신 그리고 내신 전형의 수능 체제를 요구하니까 수능 이거 대비해야 돼요. 그 다음 내가 고대 합추나 고대 일반 전형을 하려면 수능 체제를 상당히 높게 요구하니까 이제 요거 해야 되고, 그 다음 신청 면접을 대비하면 합격률이 2~3배 높아집니다. 그 다음 외고 3등급 중반, 3등급 중반이라는 거는 이제 좀 외고에서 중경외식 운동 이제 이런 밑에 거이죠. 이런 학생들은 학종 수능을 필수로 대비하는데 내가 연서성이나 중경외시를 대비하고 싶다 이러면 논술을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 일반고 2에서 6등급 이런 학생들은 학종 내신 수능을 필수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연서성이나 인서울대학을 가고 싶다 이런 논술을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술은 뭐냐면 학종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위권 대학을 내가 갈 때 그때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보겠습니다. 내신 좋은 학생은 학교 추천 이제 내신 전형을 노려야 되죠. 근데 이건 지방 학생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백연고 학생이나 신성고 학생이 내신 전형으로 가겠다. 당연히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1등급도 사이좋게 서로 나누고 4등급도 사이좋게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내신 잘 나오질 않아요. 전교 1등 해봐야 신성고 뭐 내신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1.5나 1.8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그 다음 고1 내신 가장 예전에는 2, 4, 4 이래가지고 1학년 내신 20%, 2학년 내신 40%, 3학년 내신 40%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단위수대로 무조건 다 뽑혀요. 학년 구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이 많은 1학년, 2학년 내신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3학년은 진로 선택 과목 A, B, C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선택 과목 3학년 때 국영수, 이과는, 문과는 탐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단위수는 2학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그래서 2학년 내신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 학종에 있어서도 1학년 내신 좀 망쳤더라도 2학년 때 딱 올라가면 상당히 좋은 거 있잖아요. 그 평촌고의 최우빈이라고 서울대 경영 갔는데 그 학생 1학년 때 내신이 1.8등급이에요. 2학년 때 내신이 그때는 이제 문이과가 나눠졌으니까 1.12, 3학년 때 내신 1.08. 그래서 서울대 일반전형 경영학과 써가지고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좋은 사례들도 있으니까 2학년 내신에 상당히 집중해야 된다. 네, 교과전형 수능을 같이 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 생기부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기부만 잘 관리하면 0.5등급 내지 1등급 정도까지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아마 이제 생기부 관리 방법은 뒤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생기부 관리 보는 학종에서 이야기하죠. 그다음 이제 교과 전형 그 대학교의 커트라인이에요. 이제 그 문이과 통합이 진행되는 게 이제 작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작년 데이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고려대 1.3, 그다음 국민대 2, 상명대 2.4, 뭐 이렇게 쭉 해 내신 전형은 거의 2등급대가 돼야지 서울대학을 좀 갈 수 있겠구나. 네, 3등급 초반 내신은 이제 경기권,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내신 교과 전형은 문과 앞에 뒤에 이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 20페이지 학생부 종합 전형 보겠습니다. 종합 전형은 내신이 70%예요. 그래서 종합 전형이라서 내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종합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신이에요. 그다음 생기부를 봐요. 생기부를 보고 신청 면접, 이제 면접을 보죠. 면접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신청 이제 생기부는 서류 평가가 되겠죠. 이제 여러분 때는 자소서가 없어져요. 그럼 서류 평가는 100% 생기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 수능 체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을 준비하는 학생은 생기부 관리를 지금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이제 지금 올해 학생들 상담하고 있는데 평정고 이제 3 내신 1.75예요. 이 정도면 학교에서 상당히 괜찮아야 되잖아요. 생기 좋은 애인데. 근데 생기부를 딱 보니까 1학년 복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생기부에 쓴 거를 보니까 세턱이나 뭐 행턱 뭐 이렇게 쭉 보니까 다 나열식이에요. 나열식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생기부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학생이 어느 대학 무슨 학과를 지망하려는지 자기 꿈이 뭔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런 생기부는 거의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생기부를 잘 관리하려면 제일 첫째 필요한 게 뭐다? 꿈. 여러분 꿈이 뭔지. 예를 들면 내가 AI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겠다. 뭐 이렇게 했으면 꿈이 실현될 수 없어서 꿈은 꾸세요. 그런데 꾸고 나면 언젠가는 실현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금 별거 아니지만 난 서울대 의대를 가겠다. 지금 그 꿈을 꾸기에 늦은 시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제한하지 마세요. 속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고 그 다음 그 꿈에 따라서 내가 어느 대학 무슨 학과 정도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도 내 꿈과 관련된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주제를 하면서 만약에 AI가 뭐 이렇게 완전히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역으로 인간을 장악하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주제를 잡아서 토론을 해본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법률로 AI를 뭐 이렇게 제한한다든가, AI한테 노동 세금을 부여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AI 셧다운 시키는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이런 정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 두 번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학교 수행 평가할 때 있잖아요. 그때 개발식을 써내지 마시고 제발 내가 생각한 그 꿈과 맞는 주제를 수행으로 써내라는 거지. 그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세특이에요, 세특. 근데 그 세특의 수행을 개발색을 써내면 선생님도 써줄 게 없어요. 그럼 생기부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거의 빵점짜리 생기부거든요. 수행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독서할 때도 자기 관심 있는 쪽, 이제 그쪽 꿈과 연관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생기부에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소스를 안 주면 선생님이 어떻게 생기부를 잘 적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스를 잘 줘야 된다. 그 다음 학생부 비제 내용인데요. 21페이지. 이제 오른쪽이 고2 2024 대입인데요. 이제 교과활동 과목당 500자예요. 종합의견 500자,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 500자, 그 다음 진로연관 700자.
그다음 수상경영 미반영, 독서활동 미반영. 독서활동 미반영 되지만 독서활동은 세특에 반영이 되니까 미반영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적는 데 집중해야 되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교과활동하고 종합외국입니다. 그거 잘 관리하시고 동아리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학종은 사정관한테 물어봤어요. 학생부가 80% 이상, 자소서가 한 15% 이상 이래 반영이 돼요. 근데 자소서 없어지면 정빙서를 다 추천서 필요 없어요. 사정관은 학생부만 보고 여러분은 비교과를 평가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이렇게 보면 내신 대비 교과 성적이 이제 그 내신 전형 대비 한 0.4에서 0.5 정도 낮아도 이제 합격이 가능한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근데 자기가 비교과를 아주 잘 관리했다면 1등급 정도 낮아도 써볼만 해요. 자, 이제 뭐 고려대 1.9, 2.2 이제 요거 일반 전형 이제 기준이에요. 2점이 더 넘어가는 애들도 이제 붙었어요. 뭐 이제 국민대 2.6 뭐 이제 쭉 그런 식이죠. 서울대 직윤 1.2고 일반은 뭐 1.5인데 1.56 요즘은 좀 예전에 1.89도 붙었는데 뭐 이런 정도 이제 인문이 그렇게 되고 자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통합교과과정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통합과정 이후라면 문과학생은 요 커트라인 0.25 정도 올라가고 이과학생은 요 커트라인 0.25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노술 전형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부 전형으로 이제 도저히 이제 내가 가망이 없거나 혹은 학생부 전형으로 일부 쓰고 더 높은 대학을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럴 때 이제 논술로 많이 도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논술은 이제 비교과는 거의 반영을 안 해요. 출결하고 봉사활동 시간 정도. 내신도 거의 반영을 안 해요. 수능체제도 거의 적용을 안 해요. 연세대, 한양대 이렇게 뭐 이런 데는 수능체제를 적용을 안 해요. 그 다음 이과학생은 수비논술, 과학논술 보고요. 문과학생은 인문논술. 근데 이과학생은 과학논술 보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수비논술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신이 2등급 대다. 근데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노리고 싶다. 그러면 그 학생은 당연히 국어는 탑권 1%로 가져가가지고 내신 수능 만점을 목표로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학원 내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수준별 반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도전을 해보고 그 반에 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좀 공부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 3, 4등급 학생은 이제 단위수가 많은 2학년 내신에 일단은 집중을 해야 돼요.